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에 그 오디오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디오 장비 새로 교체했습니다.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권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척건, 소위 말하는 문재인의 남자라고 불리는 문제적 정치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의 향후 행보가 전체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그 삼철이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호철, 전해철 전 민정수석과 더불어 끝에 철자로 끝나는 삼철에서 핵심 실세라고 그러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크 실력자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 다음에 탁현민 그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있죠. 의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았고 논란도 많았고 그런 그 인물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같이 히말라야 그 트레킹도 하고 상당히 가까운 문재인의 남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을 여권의 전체 구도와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양정철 전 비서관은 그 최근에 민주연구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다음 달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민주연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의 싱크탱크죠. 그러니까는 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 같은 겁니다. 이 민주연구원이나 여의도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을 하고 또 싱크탱크 역할을 하지만은 선거 때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여의도연구원에서 저쪽 지역은 예를 들어서 뭐 현역 국회의원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직접 여론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를 일단 양정철, 그 삼철로 불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부르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죠. 선임행정관을 지내고 지금은 행사기획비서관실의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탁현민 전 선임행정관이 홍보위원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탁현민 전 비서관이 청와대로 민주당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은 2017년 대선 때 광흥창 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광흥창, 지하철역 광흥창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다고 해서 광흥창 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끈 인물은 양정철 전 비서관이고 표면적인 리더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탁현민 전 선임 행정관이 거의 막내였죠. 그런데 이 광흥창 팀의 11명의 멤버가 거의 다 청와대 1기 참모로 갔습니다. 1기 참모로 갔는데 최근 들어서 뭐 총선 출마를 위해서나 상당히 많이 빠져나왔죠. 빠져나왔는데 광흥창 팀의 핵심 인원, 그러니까 양정철, 탁현민 이 두 사람이 당을 접수하러 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총선에 1년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딱 1년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표면적으로 이끌었던 임종석 비서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또 정세균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이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 국회의장이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건혁기 전 춘추관장, 청와대에 있었죠. 건혁기 전 춘추관장도 최근 나와서 용산 출마설이 있는데, 용산에는 진영,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죠. 진영 그 중진위원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있던 참모들이 당에 줄줄이 들어가면서 일부는 출마를 하고 일부는 이 당의 핵심 포스트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그 양정철 전 비서관이 본인이 여의도 민주연구원장을 맡으면서 청와대에 있었죠. 백운우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을 부원장으로 임명하게 해달라, 이렇게 당 지도부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은 일종의 강성 친노로 유명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고 장례식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갔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칠게 항의를 했던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도 국회의원을 한번 지냈죠. 당으로 복귀를 해서 지금 이 민주연구원장 부원장으로 가게 된다면은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탁현민 전 비서관실이 전 행정관이 실제로 홍보위원장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탁현민 전 행정관이 청와대로 가고 또 기존에 있던 강흥창 팀을 중심으로 청와대를 접수를 하게 되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총선 때 공천 학살이죠. 같은 정당 소속이라도 총선이 되면은 과거 당내 라이벌 개파는 공천에서 가급적 배제합니다. 저희들이 잘 많이 봤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친박 학살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친이계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같은 정당이죠. 그렇지만은 이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 개파 간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본인들은 한 명이라도 더 공천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상대 개파의 공천을 다 배제하면서 일종의 학살을 벌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결국 청와대 참모들이 이 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1년 남은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문재인계, 비문 인물들을 다 거의 뽑아내고 그 자리에 친문을 심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예상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친문이 총선 과정에서 저변을 완전히 확대하고 당을 장악하게 되면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과거의 친노무현 세력, 노무현 전 대통령 세력은 일제히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 친노 세력은 중진들인데 만약에 젊은 친문 세력이 그것을 대체하게 되면은 완전 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내년 21대 총선 무렵이면은 문재인 정부도 거의 후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더 다른 변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친문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당 안에서 이 견제 세력이 활개치게 되죠. 그러면 당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 총선을 통해서 친문 체제를 당에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저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친문 핵심이 당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마리 토끼는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입니다. 친문 색채를 완전히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당을 접수하러 간다. 또 하나는 이 총선을 통해서 이 재집권 준비 시나리오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대선 주자들이 있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야기도 나오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친문 입장에서는 진보 정권의 재집권도 중요하지만은 친문 진영의 재집권도 거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을 장악하게 되면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살리면서, 어차피 차기 주자는 당에서 커야 됩니다. 후보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을 장악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재집권 준비 차원에서 저는 이 민주당을 접수하려는 대통령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비문 진영은 공천 학살의 두려움에 떨겠죠. 어쨌든 지금 양정철 전 비서관이나 탁현민 전 행정관을 위시해서 또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까지 청와대 일기를
물론 양직전설 비서관이 외곽에서 실제로 있었지만은 청와대 일기 참모진을 구성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여당으로 들어가서 여당을 접수해서 어떤 총선에서 확실한 헤게모니를 잡고 친문 진영의 재집권을 노리는 그런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송국권의 혼술 18번째 잔이었습니다.